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명신이 하면은 과거에 콜걸, 줄리, 파티걸이라 불리웠다라는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화류계가 나왔네요. 건진법사 처남 찰리 일행이 놀러 갔다는 곳은 이른바 템프로. 한국 오시면 선물을 이상이니까 마담은 찰리 일행과 있었던 일을 술술 얘기했습니다. 제가 1, 2 영업할 때 신고 걸렸어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2번이나 적발됐다는 얘기. 당시 단속 장면이 보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제 뒷모습이 나왔는데 이 마담의 단속 장면으로 추정되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굴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때렸어요. 마담의 말이 사실이라면 건진법사 처남이 김건희에게 청탁했고 김건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게 얘기해 처벌을 빼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소들이 경찰이나 어떤 검찰 이런 수사기관의 뒷배나 이제 권력자들의 뒷배를 이용해서 자기 업소에 단속이 안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전장 단속을 걸려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2번이 연출됐는데 기소유예를 빼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되나? 사실 70년대, 그렇죠. 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했던 거고 대단한 뒷배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침 술 먹은 사람이 건진법사 처남이었다. 그래서 명신이 하면 사기법사들이 주변에 바글거리죠. 그 중에 건진법사, 천공 이런 자들이 대표적인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역시 건진법사군요. 대선 때 건진법사 처남 찰리 오빠라는데요. 명신이가 얘기했던 에이스들이 많은 곳 템프로 영업 중단이 된 업소를 뒷백으로 빼주었다. 그 뒷백은 십성열과 그 뒤에 명신이었다. 명신이를 팔고 다니던 찰리가 명신이 명령이라면 다 들어주었을 십성열이 빼주었을 것이다 하고도 남을 것들이죠.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 재력가 최씨 일행이 15차례 정도 템프로에 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이 문제였습니다. 1억 5천까지 술을 있어요. 목값이 값이 붙었어요. 이랬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게 다 빚으니까. 1억 5천만 원어치의 술을 외상으로 마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윤석열 이름을 팔았다고 합니다. 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끝이야. 1억 5천 주느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술값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화물을 줄게, 목요일에 줄게. 캠핑부터 조금까지 살렸어요. 마담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결국 이들을 협박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사회견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때가 시간 달래 주식 팔아도 주겠대. 안 그러더니 진짜 이쪽이에요 지금. 그리고 1억 5천을 이 마담은 받았는데 이 마담만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알기로는 강남에 최소 4, 5명의 다른 룸사롱의 마담이 이런 식으로 술값이 외상값이 수천만 원씩 다 물려있다라고 할 겁니다. 건진법사 처남 찰리가 십성열 이름을 팔면서 1억 5천만 원의 외상값을 떼먹으려다 협박을 당해서 주었다. 기자들을 불러 싹 다 불어버린다 하니 주더라. 그러나 다른 가게들은 받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기자들을 불러 싹 다 불면 될 듯하죠. 저한테 윤석열이 6년장을 줬거든요. 마담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둘이 택시 아가씨들 윤석열 갖고 가셨어요. 아 진짜? 아저씨까지? 네, 윤석열 땡겨가지고. 살려줘. 건진법사 처남이 룸사롱 마담과 아가씨들까지 윤석열 선거 캠프 임명장을 발급해줬다는 겁니다. 이들은 측근이라면서도 영부인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영부인이 하루 출신이며 역삼동에 저기 뭐 숫자를 떼면서 알아서 살리가? 아니 그 친한 누나가 뭐 이런 얘기부터 아무튼 좀 변희스러운 얘기들까지 서슴없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영부인님이 친한 누나인데 실제 빠르게 출신이고 그 이성을 뒤지는 위해서 하고 하면서 빠르게 하면서 뒤지는 아니었다. 대선 때 임명장을 남발했다. 명신이를 팔면서도 할 말은 다 했네요. 명신이가 화류계 출신이다. 술 따르던 여자다. 그런 명신이는 친한 누나다. 십성열을 대통 만들기 위해 X도 팔고 술도 따르면서 십성열을 대통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나온 X는 몸이라 보이죠. 결론은 건진법사 처남 찰리는 명신이 누나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라면서 돈을 받았을 거라 보이죠. 대가 없이 했겠나요? 그러나 술값은 주지 않았다. 화류계에서 술 따르던 누나 돈을 꿀꺽하고 술은 공짜로 처먹을 심사였다라고 보이네요. 이제라도 돈 떼인 사람들 찰리 화류계의 누나 줄리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 듯한데요. 선거 명분으로 마셨으니 찰리 화류계의 누나 줄리에게 청구해 보시길. 앞으로는 더 많은 명신이 바닥 이야기들이 나올 듯한데요. 명신이와 깊은 관계들 쫄리겠어요.
더맨더머들의 행진이죠. 대박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은 포고령을 나중에 받고 자신은 포고령을 왜 했는지 모르고 김용현이 다 했다며 발을 뺐는데요. 김용현이 노란색 포고령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크게 적힌 봉투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부하들은 김용현이 평생 컴퓨터를 쓴 적이 없다며 완벽한 컴맹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부관인 김모 소령이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 김 전 장관은 컴퓨터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고 진술한 겁니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13년 김용현에게 뒤집어씌워 혼자 살리했는데 뭘 알아야 뒤집어 쓰죠. 대통령실 봉투를 들고 다녔다. 김용현은 컴맹이다. 뭘 알아야 범인도 되는 법. 쿵짝도 맞아야 소리가 나죠. 십성열의 바램이 날아가는 엇박자 소리가 나죠. 그렇게 해서 살겠니? 계엄의 이유를 설명한 거죠. 네.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냐. 네. 그 결론은 야당 의원들이 박수 안 쳐서. 박수 안 치고 돌려서. 그게 이제 계엄의 이유잖아요. 네. 북한이 딱 그러죠. 박수 현창케 쳤다고 네. 그 허영을 고사포를 했지 아마. 그 법무부인가 그러겠죠. 네. 장성택. 장성택. 법무부. 실제로. 박수 안 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대외 명분이 박수 안 쳤다. 맞지? 맞잖아, 이거. 그래. 근데 이번에도 박수 안 쳐서 난 계엄한다, 이거. 총 들고 간다. 왜 울어달라 그러지? 대단해. 쳐주자. 잘했다. 언제 그렇게 하는 거야? 윤석열, 탄핵, 확정! 잘했잖아. 십성열의 자백이 있었죠. 헌재에서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당연히 파면이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종특이라는 게 있잖아.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중요한 메모가 담긴 쪽지를 부총리는 이렇게 보고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뭐를 찾아내는 거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걸 앉아가지고 한덕수는 지무실에서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 그렇게 화투패 보듯이 좋아서 좋아. 그리고 하나같이 사실은 명백한 지시문이죠. 그럼. 근데 하나같이 표현을 종이 쪽지. 다 쪽지라고 표현을 해. 십성열이 다 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십성열의 국무위원들 하나같이 쪽지인이 몰랐다. 못 봤네. 십성열 혼자 생쇼 한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죠. 살아보겠다고 발악들이네요. 애쓴 다 했어. 그래도 봤는데 어쩌겠어요? 내란죄를 받아야죠. 성공하면 같이 해먹고 실패하니 버리는 간신들.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윤숙의 놈은 간신들에게 물어뜯겨 버림받을 것이다. 딱 그 형국이군요.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네요. 헌법재판소가 법령을 위반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우리는 중대 결정할 수 있다. 뭐 헌법재판소를 뭐 또 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중대 결정이 뭔데? 니들이 말하는 중대 결정이 뭔데? 또 계엄이야? 당신들이 계속 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계엄했고 위헌적인 일 했고 모든 게 뭐 그 줄줄이 나열하기도 입 아프지. 윤석열의 중대한 결심이 뭘까? 이혼한다는 건가? 그건 김건희의 결심 아닌가? 마지막 윤숙의 발악인가요? 이혼은 당하겠죠. 명신이를 버려라. 그래야 산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불어라. 버림받기 전에 불어야 살 것이라 보이는데요. 곧 이혼을 당하고 부을 것이라 보이죠. 민주화 이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놓아 비난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특히 여당 대표 연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격이고 의무이고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의 정통 보수정당은 확실히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탓만 하다가 친위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탓 DNA가 국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 보수여당의 장송곡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과 직을 걸고 국민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내란 선동당 미래는 없다. 곧 십성열을 버리고 간판을 바꾼다 한들 니들의 과거가 사라지진 않는다. 그 과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박제가 되고 기어 나올 때마다 또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과거 없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판을 바꾼다 한들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라 봅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앞으로 좋은 영상들 많이 나올 것 같죠? 좋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